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자료가요, 2020학년도 성균관대 입학 전형 계획입니다. 요거 계획 아니기 때문에요, 최종 확정 모집 요강 나오면 혹시 또 변경사항이 있는지 저도 확인해드리고 여러분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 일정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원서 접수죠. 9월 6일부터 9월 10일 5일 중에서 3일 이상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정확한 전형 기간들은 최종 모집 요강에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종합전형들이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도 원서 접수 기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우리 고3 수험피플들 3학년 한 학기 동안 대학 선택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 더 일찍 선택하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일정 또 추후에 안내가 될 거고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학부 입학 전형 계획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공통으로 정원의 특별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원 내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안내드리고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명칭 표준화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성균인재 글로벌인재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를 전형 이제 조정이 돼서 기존에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으로 이제 모집했던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흡수하여 선발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 생각했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전형에 맞춰서 생기부, 자소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논술 선발비율 축소됐고요. 대신 수능 최저는 논술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것이 교사 추천서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까지도 자소서와 함께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 학과별 이렇게 모집 단위가 정비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영상학과 이제 면접이 있던 전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없는데, 면접을 시행하는 그 몇 개 학과 중 영상학과는 면접이 폐지된다. 요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의예과 인적성 면접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모집 인원에 대한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020 안내 드릴 때 중요하다고 안내하는 그 내용인데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총괄표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가를 이 표를 보고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뽑는구나, 여기는 안 뽑는구나, 여기 뽑는구나, 논술로 뽑는구나, 여기 안 뽑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뽑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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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뽑는구나,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확인하셔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그 전형에 맞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올려봐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학과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이제 전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열 모집, 이렇게 학과 모집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성균인재 전형이었고요. 성균인재 전형이었고, 학과 모집이 글로벌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견인재, 글로벌 인재라고 했을 때 이름만 가지고는 그 두 전형의 차이가 이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도 성견인재 뭐 서류 100, 글로벌 인재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방법 똑같고 뭐 전형의 특징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견인재는 계열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는 학과로 모집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계열 모집, 학과 모집으로 선발했습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썸피플들이 조금 더 전형을 선택하실 때 혼란이 좀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징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 전형으로 고른기의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요. 실기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요게 이제 특별 전형들이죠. 특성화고 전형, 이웃사랑 전형, 장애인 등 전형이 모두 종합 전형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계열 모집 인문과학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에 여기 이과 부분에 가가지고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의 학과들은 이렇게 학과 모집으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학과 모집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쭉 학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학과 모집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 농어촌 이렇게 묶어져 있고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묶어져 있고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합계 10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시가 된 모집 단위만 선발한다는 거. 여기 빈칸이 들어있는 요 모집 단위는 학생들 다 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괄호로 23명, 자연계열에도 괄호 23명, 그 다음에 총 인원이 23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농어촌 전형은 여기 인문자연 이렇게 합쳐서 100명을 뽑는 거지만,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에는 요 인문자연 다 합쳐서 전체 23명을 뽑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웃사랑 전형도 이렇게 30명, 여기 30명 해서 여기 보면은 60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 전형에도 10명 뽑는데, 그때 여기 해당되는 요 학과에 여기는 요 맞춘 명수에 맞춰서 10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 봐주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계열로 넓게 뽑아서 제가 밑에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 계열 안에 어떤 학부나 학과가 들어있는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학과가 거기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학년 때는 계열로 들어가서 학부제로 공부하다가 2학년 때 그 고를 수 있는 학부나 학과 중에서 골라서 주전공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계열 모집은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학과 모집의 경우에도 이렇게 전공 예약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 똑같이 공부하다가 여기 계열이랑 똑같이 학부로 공부하다가 2학년 때 주전공 선택할 때 대신 이제 선택폭이 없이 미리 전공 예약했던 전공으로 그대로 진학하는, 그렇게 좀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여기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요게 각각의 이제 계열 안에 어떤 학부,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처럼 광역 모집단위 입학생은 모집단위 계열로 모집하니까 이제 넓은 거잖아요. 교양 기초교육 이수한 후에 2학년 진급할 때 본인의 희망과 저는 뭐 국문학과 진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희망에다가 1학년 학업 성적에 따라서 학부나 학과를 진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로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 국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모든 학생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1학년 학업 성적에 따라서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계열 단위로 들어간 친구들은 학점 관리 1학년 때부터 좀 잘 해주셔야 원하는
학부나 학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서 보여드린 전공 예약제 입학한 경우에는 별도 선택 없이 당연히 그 전공으로 예약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학부 공부하지만 2학년 때 자신이 그 학과 지원했던 학과의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전형 요약 내용 보시면요. 요게 이제 개설된 그 전형들이잖아요.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고른 기회. 기본적으로 서류 100% 면접이 없습니다. 성균관대. 대표적으로 면접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이제 특별 전형,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서류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뿐만 아니라 학생부도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기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 여기 이제 보면은 학과 모집에 들어있는 요 학과 모집 중에서 요 의예 사범대학 여기 해당되고 스포츠과학에 해당하는 요 전형들은 면접까지 2단계 면접까지 최종 봐서 선발되는 걸로 요 특별 학과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요 중에 작년에 이제 영상학과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면접이 폐지된다. 요 얘기 아까 앞에서 드렸습니다. 바뀌는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 반영 요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학과 모집에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제출합니다. 요것도 작년에는 이제 추천서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추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추천서 준비하실 거 없이 자기소개서만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추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거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학생에 대해서 뭔가 역량을 강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서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훨씬 더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성균관대 생각하는 친구들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에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전형 중에서 요거 증빙자로 내야 되는 전공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종합전형 중에 고른 기회 정원의 특별 전형 친구들은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외에 이제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는 확인 자료 반드시 이제 같이 내주셔야 되는데 요 확인 자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5월에 모집 계획 확정안 나오면서 그때 필요한 서류들 함께 서류 자료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서류는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능 필수 응시 영역 봐주시고요. 왜냐면은 요거 이제 논술에서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수학 가나 사과탐 다 된다는 거 대신 자연계는 수학 가형과 요거 과탐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논술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전형에는 최저가 없어요. 그거 봐주시면 되고 요 인문계 자연계 중에서도 각 전공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사과탐 된다. 그 다음에 2개 등급 합 4다. 영어 2등급 한국사 4 요렇게 포인트로 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과탐, 그 다음에 2개 등급 합 3, 영어 2등급, 한국사 4 이렇게 수학 가형 봐야 되고요. 과탐 봐야 되고요. 2개 등급 합 4에 영어 2, 한국사 4다. 수학 가 봐야 되지만 과탐이 여기서 위에랑 좀 다른 게 여기 다 2개 과목 평균이었는데 여기는 1개 과목 된다. 그리고 대신 2개 등급 합 3, 영어 2, 한국 4 이렇게 충족하셔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탐구 영역 2개 과목을 평균할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문계는 제1국어 한문을 탐구 영역 하나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요게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여기 보시면은 2개 등급 합 4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요 국어랑 탐구 1, 탐구 2로 최저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4를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2등급 받고 요 2개를 이제 2등급을 받아야
평균 2등급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야, 이렇게 2로 나눠야 되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요 탐구 하나가 2가 나오고 요 탐구 두 번째가 3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합쳤을 때 2.5가 되니까 국어를 2등급을 받아버리면 얘는 2등급보다 크니까 이거는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충족이 안 된 거다. 충족이 안 된 건데 일반적으로 충족이 안 된 건데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요 5 부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니까 2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탐구에서 꼭 이제 합사 이내로 맞추지 않아도 요 두 개가 3등급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균에서 3등급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2등급으로 인정이 된다. 요거를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요거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계열 학과 모집 뭐 낼 거 없어요. 자기소개서만 내시면 되고요. 고른 기회도 역시나 자기소개서 내면 되고, 논술은 아예 낼 게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거나 자소서랑 활동 증빙자로 내야 되는 그런 전형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전형 중에 농어촌, 특성화고, 이웃사랑, 장애인 등 전형은 자소서만 내시면 되고요. 대신 지원 자격별 입증 서류를 내셔야 된다. 이 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렇게 학교 전형이 조금씩 다른, 학교 특성이 좀 다른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각 전형별 조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상당히 서류 100 이렇게 심플하게 뽑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릴 거는 없어요. 요게 먼저 계열 모집. 요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작년까지 이제 각종 성균관대의 전형에 대해서 안내가 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실 때, 내가 계열 모집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성균 인재 전형으로 설명된 내용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고교 졸업 예정, 졸업자 혹은 예정자, 그다음에 동등 이상 학력자니까 이제 지원이 모두 가능하고요. 서류 100%로 뽑는데 서류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 그리고 서류평가 취직 총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과 모집 전형이죠. 이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에 성균관대 이제 전형을 설명하는 영상이라든가 뭐 정보 중에 글로벌 인재를 설명한 그런 영상이나 정보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교 졸업 예정자 이거 똑같아요. 동등 이상 학력자 지원 가능하고, 서류 100으로 뽑지만 모든 학과, 다른 학과들은 서류 100으로 뽑아서 자소서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대신 요 의예,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 학과만 면접을 2단계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로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총점 수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고요. 고른 기회 전형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라고 되는데요. 고교 졸업한 지 15년 이상 됐고 혹은 만 35세 이상인 분들, 그 다음에 서해 5도 요거 해당되는 친구들, 농어촌 지역 해당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 친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여기 내용 한부모 가족, 그다음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요. 여기는 자기소개서 외에 지원 자격 확인자가 필요하겠죠. 준비해 주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술호수 전형입니다. 학생부 40 반영하고요. 논술 60% 반영한다. 최저는 앞서서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랑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필수 응시 영역까지 봐주시고, 대신 이제 논술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40% 학생부 반영하는 것 중에 교과가 30%, 비교과 10% 반영이 된다. 그래서 등급으로만 반영이 되고, 인문, 자연계에 각각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가 40% 이렇게 반영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비교과 중에는 무단 결석하고 봉사활동 시간만 반영이 되는데요. 무단 결석이 3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3일까지는 다 만점이고 3년 합쳐서 봉사시간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기특기 우수자 전형들 이렇게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있는지 준비하시는 친구들 또 확인해 주시고요. 역시나 면접까지 봐서 선발한다. 최저는 없다. 봐주시면 되고, 농어촌 전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고교 6년 부모님 및 본인, 그 다음에 초중고 12년 본인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서류 100 대신 자기소개서랑 지원 자격 확인 자료 내주시면 되고, 요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속한 계열, 인문 자열별 서류평가 취직 총점수를 최종 합격자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인문 계열에서 50명, 자연 계열에서 50명에서 총 100명을 이렇게 선발, 100명? 50명? 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와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좀 빠르게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모집 인원 표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 농어촌 전형. 그러면은 50명, 인문에서 50명, 이렇게 자연계에서 50명에서 총 100명을 뽑는다. 네, 그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농어촌 전형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수능 최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전형, 여기도 동일 계열 확인하셔야 되고요. 동일 계열 확인 안 된 경우에는 모집 단위 관련 전문 교과 30단위 이상 요거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면접 없이 서류 100 그리고 자기소개서 동일 계열 확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수능 최저 학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거는 조금 달랐던 게 인문 자연계 통합하여서 23명을 뽑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나눠서 뽑지 않고 전체 합쳐서 23명을 뽑되 각 모집 단위별로 몇 명을 뽑는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건 최종 모집 요강에서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전형이고요. 요 이웃사랑 전형에 해당되는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서류 100으로 뽑고 자기소개서와 지원 자격 확인 자료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문자연 이제 나눠서 선발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 전형 선발 방법이고요. 서류 100, 자기소개서와 지원 자격 확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문 자연별로 나눠서, 계열별로 나눠서 선발하고요.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또 정시 모집, 가군, 나군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가군, 나군 공통되는 내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 100으로 선발한다는 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확인해 주십시오. 특별 전형,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이웃사랑 전형 선발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반영 비율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집 계획안이었고요. 면접이 없는 전형인 만큼 우리 성균관대 지원하는 친구들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